SK네트워크입니다. 매수가는 6,200원이고요. 비중 20%입니다. 올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등락 중입니다. 렌탈 사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사업부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 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.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SK네트워크스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? 상사니까 이 세상 물동량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팍 떠오르셔야 됩니다. 그런데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물동량 분명히 떨어졌죠. 뭐 최근에 뭐 BDI라든지 HR 뭐 지수라든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올랐어요. 뿐만 아닙니다. 이 회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란에 대한 철강 수출이었는데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면서 그것도 사실은 감소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상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결손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는 올랐어요. 자, 그러면 왜 주가가 올랐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. 간단합니다.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렌탈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죠. 여러분들 이 회사가 아주 최근에 두 개의 큰 M&A가 있었어요. 아주 렌터카를 이제 합병을 했었고요. 또 동양 매직을 합병을 했어요. 그래서 SK 매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또 그 렌터카 부분도 지금 롯데 렌터카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면서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그전에는 상당히 그 많은 회사들이 있다가 이렇게 시장을 양분하게 되면서 소위 경쟁 관계가 완화가 되면 소위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죠. 그만큼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게다가 뭐 SK 매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.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났어요. 실질적으로 뭐 한 147개 계정이 있었던 것이 올해 180개 계정까지 늘어났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렌터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SK 매직과 관련돼서 상당한 좋은 점이 있었다. 상당히 그 많은 매출이 증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최근에 예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가가 가다가 머뭇거리고 또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요 비밀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바로 잘 보시면 여기에 갭이 열려 있어요. 자, 갭은 제가 크다 작다를 뭘로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주변에 있는 봉들보다도 큰지 작은지 그 갭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, 6영업일 동안 메워졌는지 안 메워졌는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.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5, 6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평생 그걸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여기에 열려있는 갭을 쭉 연결해 보면 바로 거기에서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갭과 관련돼서 이 갭의 에너지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갭 에너지는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봉 에너지나 아니면 무슨 뭐 어지간한 그 저항, 뭐 추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4번 때리면 저항은 사라진다고 봅니다. 지지도 사라진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이 갭에 대해서는 여러 번 때려도 혹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갭의 에너지는 처음에 그 에너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을까요? 좀 확대해서 볼까요? 자, 직전 고점을 넘었습니까? 안 넘었습니까? 그걸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직전 고점을 분명히 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직전 고점을 넘었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파동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. 또 하나의 파동이라고 인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먼저 찾으라고요? 그 지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5일선에서 시가와 종가가 모두 마무리된 봉이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보이나요? 여기 하나 보이네요. 그죠? 두 개가 있네요. 자,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땐 뭐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? 지지에서는 음봉, 저항에서는 양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를 쫙 이어보세요. 이어보시면 요 위치에서 지지를 정확하게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그러면 요 위치에서 저항을 받았다,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지지력이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이게 깨지지 않으면
원인점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이 종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에너지가 시작된 발원점입니다. 뭐든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원치 않은 파동일지라도 원인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인점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인점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요? 직전 고점을 넘어서 또 다른 파동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원인점 5일선 밑에서 시가와 종가가 모두 끝난 음봉의 시가, 이거를 깨지 않으면 보유, 깨면 매도,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